빗썸에서요. 실수로 무려 60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뿌렸습니다. 회수가 안 되는 돈도 130억가량 된다고 하고요. 문제는 빗썸이 실제 갖고 있었던 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코인을 이른바 유령 코인처럼 뿌렸다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간단치 않아서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하나씩 좀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함께 보시죠. 실수로 60조를 뿌려버린 빗썸. 비트코인을요. 직원 A씨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입력을 실수해서 고객 249명에게 62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거예요. 원과 비트코인 헷갈린 거죠. 이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나 싶은데 자그마치 62만 개의 비트코인의 값은요. 60조 5,700억 규모를 뿌린 거예요. 1인 평균 2,440억씩 통장에 꽂아준 겁니다. 비트코인을요. 계좌에 꽂아준 거죠. 비트코인 지갑에.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반장님 실수가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거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네. 저게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60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빗썸이라는 데서는. 빗썸엔 60조도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00배가 넘는 것을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로 허위로 장부모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넘겨줬다고 하는데 유령 코인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 프론트에 있는 어떤 직원이 249명한테 원 단위로 줘야 될 걸 비트코인 단위로 줘야 되는데 그걸 함수를 만들었을 겁니다. 249 이게 일일이 넣은 건 아니고 1부터 249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어 했는데 그것이 나가는 과정이 체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60조를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것도 이상하죠. 네. 말하자면 어떤 프론트에 있는 어떤 직원이라는 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는 건데 아니 어떤 은행원이 예. 60조를 자기 마음대로 249명에게 뿌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은행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냥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코인 거래소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쓸 수 없을 때는 자동으로 경고가 뜨고 막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게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나갔다 하더라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몇 분 동안 거래가 됐다는 것이 문제죠. 그 80명이 그걸 팔아버렸다. 2,440억어치 비트코인을. 팔았고 그 판 것 때문에 코인 가격이 확 떨어진 겁니다. 어허. 그냥 나와버리니까. 손해본 사람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나는 보통 저게 한 9,800만 원인데 그거로 거래될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매가 벌어진 거죠. 1 비트코인이 9,800만 원, 1억 가까이다. 뭐 대략 그 정도인데 그럼 예. 그럼 본인은 되게 비싸네. 그렇죠. 8천만 원 정도에 다운됐으면은 개인당 1,000만 원 이상 손해 보게 된 거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이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반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빗썸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거액의 코인을 지급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75개 뿐인데 62만 개를 뿌렸어요. 보유 물량의 3,500배 이상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소 내부에서 사실상 돈 복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 고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서 유통해도 이용자는 알 방법이 없다. 마음대로 유령 코인을 찍어내도 전자적으로 그 코인이 실제 거래도 되고 되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확실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신뢰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박성민 최고 요즘 젊은 분들 코인 많이 하는데 코인 거래소가 실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은행 같은 건데 은행도 계좌에 있는 숫자는 그냥 숫자이고 디지털 뿐이긴 해도 이렇게 은행이 없는 돈을 뭐 3,000배요? 이렇게를 은행이 마음대로 계좌로 뿌리거나 하진 못하잖아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비해서 전자 금액도 이게 일치가 돼야지 맞는 건데 근데 빗썸은 아무리 뭐 장부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자기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의 3,000배 되는 코인을 그냥 틱틱 입력해서 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실제로 딴 데 거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제 못 믿는 거죠.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굉장히 코인의 어떤 뭐 맹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실물 자산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실제로 우리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은행의 시스템과도 사실 다르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디지털 가상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이것을 이제 뭐 요즘 시대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실제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령 비트코인이 무작위로 이렇게 찍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 자산에 대한 안정성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과연 거래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을까라는 그간의 일들까지도 사실은 물음표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 일종의 좀 돈 복사가 가능해진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절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뭐 비트코인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용자들은 당연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반장님 뭐 빗썸 측의 해명을 좀 보니까 항상 그래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총 코인 거래량과 이렇게 장부상에 일단 급한 대로 기록하고 전자상으로 거래한 양은 맞추려고 한다. 맞춰왔다라고 해명하지만 지금 사태에서 보면 아니 빗썸이 갖고 있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코인을 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송금을 한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이 실제 코인처럼 매도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걸 저렇게 한 직원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공모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예, 이건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만들어내 갖고 투매가 일어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싸게 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되면은 막대한 이득을 누구한테 아니 어떤 집단에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상에 있는 장부가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범죄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장부 거래를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아무리 뭐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기본이 우리 옛날에 은행도 하루 마감할 때 산출이 맞아야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몇천 배 차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럼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예. 그럼 관리 감독이 주체는 누구냐? 금감원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가 해야 되느냐? 지금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60조가 하루에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아, 만약에 이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게 만약에 외국에서의 거래가 생기면 한국의 신뢰와도 연관되거든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네. 국제적인 거래 상황에서도. 예.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떤 시세도 출렁여서 손해 본 사람들도 엄청 나왔고 유령 코인을 저렇게 찍어서 유통까지 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고 문제는 아직도 회수 못한 코인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다 걷어들여야 가짜로 이제 60조 원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9억 원은 회수 못했다. 문제는 안 돌려줘도 무죄가 나온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2018년 6월에 그리스인 A가 실수로 200개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했는데 한국인 B씨가 반환을 요청 거부했어요. 현금화에 썼어요. 기소했지만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짜 돈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 이것도 지금 안 돌려주면 그만입니까? 일단은 지금 저 판례대로라고 하면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크립토커런시 이게 화폐의 한 유형 아니겠는가? 전 지금 어떤 생각했냐면요. 돈 위조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돈 5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네. 이거 뭐 이렇게 선수들한테 맡기면 5만 원짜리랑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뭐 5만 원짜리 만드는데 1만 원밖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몇백 장이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위조하면 이건 엄하게 처벌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엊그저께 일어났던 그 일이 그 돈을 위조 지폐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
오히려 비슷한 거 아닌가? 오히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만약 물론 거기에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입법의 미비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를 잘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돈은 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민사상으로.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더 시사한 바가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이 조기현 변호사님 항상 이제 북한 관련 취재 오래 했으니까 북한 해킹이 빗썸, 업비트 다 해킹해서 어마어마한 가상화폐를 털어갔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있는 이 비트코인 이 세탁하는 곳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비판하는 지점이라 아무리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값이 올라도 저는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없는 자산이다. 라는 많은 이 전문가들의 우려에 궤를 같이 하는 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 사태까지 겪고 보니까 과연 이 비트코인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2,440억 어치의 코인이 꽂힌 개인은 양심상 돌려줘야겠죠. 그런데 이 빗썸 같은 거래소는 그럼 우리 금융당국이 뭐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고 법적으로 처벌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래소 차원에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된다는 근본적 속성 때문에 늘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비트코인의 화폐성이라든가 이 그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돼 왔는데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이번 빗썸 사태처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 양을 넘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그게 그렇게 직원의 실수로 오지급이 됐는데도 그걸 1차, 2차적으로 현금화하거나 재거래하는 걸 막을 수단이 없었다. 이러면 비트코인 뭐 4만 개 갖고 있는데 60만 개가 거래돼도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해도 통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대개 이제 다른 이 코인 거래소에서는 이런 정도의 장치는 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보유한 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그 초과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단시키거나 직원이 오류가 있어서 대규모 인출이라든가 이 입금 사태가 있을 때 그걸 1, 2단계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서 실제 현금화하거나 다른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빗썸은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되는 게 당장의 빗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법률적 미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아까 처벌 조항이 미비한 것도 결국 가상화폐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화폐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지 아직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빗썸 사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어떤 법률적 대비라든가 그런 법률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FIU라고 이 금융 거래에서 이상한 흐름이 포착되면 경찰 엘리트, 검찰 엘리트, 뭐 금감원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FIU에서 즉각적으로 그 흐름을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가상자산 전혀 그런 금융 감독의 어떤 시스템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허점이 여러 군데군요.